야권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박준영 전 도지사의 탈당 여파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오늘 혁신위원회가 4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.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우원식입니다. 네, 오래 기다리셨는데요. 네. 먼저 흔히 DJ맨이라고 말씀하죠. 박준영 전 전남지사 어제 새정치연합을 탈당했습니다. 앞으로의 파장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글쎄, 저 DJ명 중에는 서른 의원 같은 분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. 어제 박준영 전 지사가 탈당했고 정대철 고문께서 뭐 9시월경에 뭐 20여 분이 탈당키로 했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던데 네. 호남의 여론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. 그리고 그렇지만 호남은 당이 민심을 잘 결정하고 정청하고 그 혁신해서 승리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분열과 반목을 계속하라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런 점에서 박준영 전 지사가 탈당한 건 매우 유감스럽고요. 그리고 정대철 고문께서 9시월경에 뭐 20명 탈당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목됐던 안철수 의원이나 김한길 의원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당무위원회 할 때 뭐 굉장히 큰 분란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. 내부는 이제 잘 혁신해서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그 마음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고, 그래서 저는 박준영 지사의 탈당이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큰 파장을 내부에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실제 여론과는 좀 사뭇 다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사실 어제 박 전 지사께서 탈당을 선언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미 국민들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거센 비판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그 박준영 전 지사께서 최근까지 그 저희 당 이름으로 도지사를 3선 하신 분이거든요.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호남 또는 국민들에게 호된 질타를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박준영 전 지사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 아니시죠. 그런 분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과한 말까지 해가면서 탈당한 것은 책임지셔야 할 분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태도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 당의 대표적인 중진 의원이시죠.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분당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. 트위터에도 많이 글을 올리시고 또 국민 많은 분들이 분당, 당의 신당에 대한 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당내 기류 어떻습니까? 그 일부의 탈당으로 끝나는 해프닝으로 될지 또 진짜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분당이 일어날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.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위로 구성해서 국민의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죠. 혁신이 제대로 돼서 국민이 흡족해지면 이 분열은 신기루가 될 거고요. 그렇지 않으면 실제 분열이 일어날 수 있죠. 근데 이제 저는 박지원 대표님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. 그 최근에 임채정 전 의장께서 그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서 한 말씀 하셨거든요. 분열은 공멸이다. 당내 화합을 꼭 좀 이루어달라. 이렇게 이제 선배로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박지원 대표께서도 이 분당을 자꾸 기정사실화할 것이 아니고 임채정 의원도 그렇게 선배로서의 지금 당내에서 하고 있는 역할도 좀 격려도 하시고 잘 되라고 또 말씀도 하시고 자꾸 때만 되면 이런 뭐 분당 뭐 탈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좀 나무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 여러 안팎의 걱정이 많은데 또 탈당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탈당 1호 의원이 될 것이다 라는 또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박주선 의원 같은 분은 사실 좀 외람되긴 하지만 문재인 대표의 사퇴 없이는 당 혁신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입장을 좀 많이 밝히세요.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뭐 박주선 의원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요구하는 거는 제발 좀 개파로 나뉘어서 싸우지 마라. 힘을 합쳐라. 그리고 당을 좀 잘 살려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저 독선과 기득권 중심의 정치를 좀 막아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
근데 그 민심을 호도해서 본인만 옳고 본인의 대척점에 있는 개파는 다 내쳐라. 이렇게 해가지고는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그분도 저희로서는 큰 선배신데 그렇게 본인만 생각하시는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사실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오늘 4차 혁신안까지 내놨는데 궁극적으로는 공천을 바꿔서 개파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게 강한 거 같은데요. 잘 될 것을 보십니까? 공천을 바꿔서는 아니고요. 네. 당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개파주의 극복이고 두 번째는 중앙과 지역의 권한,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권하자는 거고요. 예. 세 번째는 공천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는 시스템 공천을 하자는 거고요. 네 번째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자. 예. 이런 겁니다. 그래서 공천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공천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선출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당 정체성은 정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, 이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복지정당으로 가는 걸 통해서 불공정을 없애고 그리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, 민생을 책임지는 그런 실력 있는 정당으로 태어나는 걸 통해서 당을 제대로 세우자는 게 혁신위원회 목표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사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. 혁신위원회가 내놓는 안들이 현재 문재인 대표, 이른바 친노 대표의 정체성, 오히려 대표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지나친 말인데요. 네. 지난번 1차 그 당무위를 통과된 안을 살펴보면요. 뭐가 중심이냐면 사무총장 이제 폐지하고 당원 소환제가 중심입니다. 네. 사무총장제 폐지는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대표가 사무총장을 그 본인도 가까운 분으로 이렇게 강행한 거 아닙니까? 그 갈등도 있었고. 근데 시켜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사무총장제를 폐지하니 제일 타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? 그건 문재인 대표죠. 예. 그 대표까지 당원들이 소환하자는 제도를 통과시킨 거거든요. 그걸 대표가 원하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냐가 아니고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당을 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네. 그렇게 하는 게 혹시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혁신위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문재인 대표 편도 아니고 또 비노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그냥 동요하지 않고 그야말로 당을 제대로 살려서 그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